엄마, 동생이 그랬어요. 숙제를 안 하고 선생님이 숙제 없다고 했어. 이와 같이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해결 방안으로는요. 안녕하세요. 강명주의 창의력 놀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창의력 전문가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하는 나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주제입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숨쉬듯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하는 거를 보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고민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아이의 거짓말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거짓말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사실 아이가 만 3세, 4세가 되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뇌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상하고 그걸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거짓말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방어수단이 되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할 때 그땐 반드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짓말이 반복되면요, 신뢰가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의 자아가 흔들리고 사회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단순히 혼낼 게 아니라 왜 거짓말하는지 그 뿌리부터 봐야 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아이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회피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주요 특성으로 보면요,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자, 혼나는 게 두려워서 일단 부인하고 보고 거짓말합니다. 자, 보통 부모님의 처벌이 강하거나 일관되지 않을 때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 컵을 깨놓고 엄마, 동생이 그랬어요. 숙제를 안 하고 선생님이 숙제 없다고 했어. 이와 같이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해결 방안으로는요, 처벌이 아니라 신뢰를 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실보상 시스템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보다도 혼나는 게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오히려 2배로 혼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지키세요. 솔직하게 말했을 때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고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행동을 차분히 짚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혼낼 수 있는 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줬다고 해서 거짓말을 혼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어느 정도 제한과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가 거짓말하지 않는 방법을 짚어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심 추구형 거짓말입니다. 엄마, 저 오늘 1등 했어요. 자, 주요 특성으로 보면요, 마음이 가장 아픈 유형입니다. 자,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거짓말이거든요. 자, 진실로는요, 관심을 끌 수 없다고 느껴서 점점 더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평범한 칭찬을 받고 선생님이 저보고 천재래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데 배가 아파요,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죠. 자, 해결 방안으로는요, 자, 거짓말 뒤에 마음을 읽어주세요. 자,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훈계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요, 하루에 15분 온전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스마트폰 끄고 형제도 없이 한 둘이서만 짧지만 매일 핵심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둘째로는요, 거짓말이 나오면 들춰내지 말고 그 마음속의 내용을 읽어주세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었구나. 자, 1등이 아니어도 엄마는 매일 너가 자랑스러워.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평소에 너가 우리 집에 있어서 엄마는 정말로 행복해. 그리고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 조건부 칭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조작형 거짓말입니다. 자, 엄마가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죠. 자, 특성을 보면요, 가장 우려스러운 유형입니다. 대개 만 8세에서 9세 정도 이후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해 원하는 걸 얻어내거나 사람을 조종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엄마에겐 아빠가 게임 허락했어요. 그리고 아빠에겐 엄마가 게임하라고 허락했는데요 하면서 부모 사이의 틈을 파고드는 경우입니다. 자, 해결 방안으로는요, 단호함과 공감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유형은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요, 부부가 매일 5분씩 정보를 공유하세요. 오늘은 가온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짧은 체크 하나가 조작의 통로를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감정 폭발 대신 차분히 결과를 부여하세요. 다음 주 게임 시간은 없어. 그리고 엄마가 내 말을 믿기 어려워졌거든. 신뢰가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자. 자, 이건 벌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 과정으로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패턴이 만 10세 이후에 지속되면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빠른 개입이 부모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상상형 거짓말입니다. 자, 엄마, 나 오늘 진짜 봤다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자, 특성으로는요, 뭐 보통 만 3세에서 한 6세 정도 가장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아직 흐릿해요. 머릿속에서 떠올린 장면이 실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바람에서 나옵니다. 갖고 싶은 것, 진짜 경험처럼 재구성되는 겁니다. 부모님,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가 키즈 카페를 다녀온 다음날, 엄마, 나도 어제 갔다 왔어. 미끄럼틀 100번 탔어. 물론 당연히 안 갔죠.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 친구의 새 장난감을 보고 와서, 엄마, 나도 그거 있어. 할머니가 사줬어. 자, 이럴 때 부모 입장에선 얘가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하고 당황스러우시죠? 자, 해결 방안으로는요, 혼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먼저 안심을 시켜주세요. 자, 이 시기에는 상상형 거짓말은요, 지능이 발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 반응을 잘못 파악하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혼내면 상상력이 위축되고 맞장구를 치면 습관이 됩니다. 자, 1단계로는요, 일단 마음부터 받아주세요. 자, 거짓말하지 마는 최악의 반응입니다. 자, 아이는요, 본인이 거짓말한다고 인식하지 잘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 우와, 신났겠다. 그런데 그거 진짜 있었던 일 맞아? 아니면 가고 싶어서 상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즉, 혼내는 게 아니라 같이 정리해보자는 톤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아이는요, 스스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자, 2단계, 진짜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이가 사실은 가고 싶었어. 이렇게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봐, 거짓말 맞잖아. 절대 금지예요. 대신 우리 가온이가 너무 가고 싶었구나.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주말에 한번 시간 꼭 내볼게. 자, 이러면요, 아이는 솔직하게 말해도 엄마가 받아주는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상상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자기 전 5분. 오늘 어떤 상상을 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거짓말 뒤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 유형보다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많아요. 그 모든 걸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이 4가지로만 나눴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